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부수 오영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우, 즉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현재 한 아이의 엄마인데요. 연애할 때 남편은 아주 섬세하고 배려를 잘하고 또 저의 말에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저의 기대는 매일 아침 사랑해 라는 언어와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 항상 즐거울 줄로만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아주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TV를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앉아서 이렇게 TV 시청을 하였고 어떠한 포옹과 스킨십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은 이상과 괴리를 가진 채 흘러갔고 저는 어느덧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에게 저는 충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쭉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변화를 갖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부간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한 그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의사소통법을 학습하고 또 실천하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 헤아려 그 근원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호르몬의 효과는 사랑의 호르몬 효과의 지속기간은 2년인데요. 연애 기간과 합쳐 신혼 초의 페니레티라민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의 그 효과는 3개월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나와 다른 성격과 기질,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00세 시대 그리고 현재는 120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와 배우자가 향후 함께 살아가야 할 기간은 60년에서 70년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나긴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관계 기술을 연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의 저자 조지 메일런트에 의하면 그는 동일인을 상대로 젊은 시절부터 노인기가 될 때까지 50년간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하였고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핵심 요인을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과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관계는 기술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맞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사랑의 언어 소통법 강의 키워드를 사랑의 언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인 말하기와 듣기 두 가지로 꼽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한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영어, 아내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언어를 모른 채 각자의 언어말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 박사는 사람들이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이혼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와 파트너가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기 위해 자신의 사랑의 언어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사랑의 언어 검사지를 검색해서 자가 체크를 하시면 자신과
나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요약해 정리하고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는 신체 접촉, 인정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 접촉은 스킨십입니다. 이 언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누는 접촉, 포옹을 즐깁니다. 이들은 포옹, 마사지 등의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신체 접촉이라면 백화점이나 마트를 갈 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그런 신체 접촉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앉아있을 때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의 접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의 말입니다. 잠언의 기자에 따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인정의 말을 가진 배우자는 잘했어, 고마워, 내가 이 부분을 배려해주니 참 멋져 라는 인정의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함께 하는 그 시간 자체를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서로 시간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휴대폰을 끄고 TV를 끄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함께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무력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값어치가 나가는 선물보다는 사려 깊은 선물, 그리고 작지만 정성이 있는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어떠한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두셨다면 선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셨다가 가벼운 선물, 그리고 정성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봉사입니다. 봉사는 내 배우자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행동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면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아플 때 간호를 해주거나 아기를 돌보거나 그러한 가정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언어를 구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이해는 인간관계에 생긴 갈등이나 문제를 해소하게 합니다.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가 아닌 행동, 몸짓, 표정 등이 있는데, 이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그 영향력이 적은 것 같지만 24시간 내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언어, 즉 말이나 글을 통한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이 있을 시에 화가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 이중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중적 메시지를 구사할 때 상대방은 괜찮지 않은데 이 사람 괜찮다고 하네
그래서 수동적 공격으로 여기고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와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가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났다. 그리고 내가 화가 풀렸다면 괜찮다라고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을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연약하거나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용기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하기와 듣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박사와 그리고 최규만 박사님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의사소통법을 익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하기와 듣기 의사소통법을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말하기는 자각의 수레바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의 선행 조건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의 수레바퀴는 총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감각정보 묘사하기, 그리고 생각 표현하기, 감정 나누기, 소망 말하기, 행동 진술하기, 이 5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감각정보 묘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을 통해 자신이 지각하게 된 것을 그대로 팩트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감각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유용합니다. 불만이 생겼던 사건을 사실만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섞는 것을 금지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두 번째, 생각 표현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믿는 것, 그리고 해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가정들을 없애고 자신의 생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일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 일로 인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 나누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나는 이라는 I 메시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망 이야기하기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내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 진술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또 향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듣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말하기만큼 듣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반영적 경청을 하며 상대방의 말을 언어적으로 반영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해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 듣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 경우는 환경이 산만하거나 상대방의 말 다음에 자신이 대꾸할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는 다음에 5단계를 거칩니다. 주의 기울이기, 인정하기, 정보 요청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입니다. 자, 먼저 주의 기울이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듣기 위해 상대를 바라보고 또 방해되는 휴대폰, TV,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정하기입니다. 아, 그랬구나. 너의 감정과 생각이 이랬구나. 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정보를 요청합니다. 상대의 말에 이해가지 않거나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요약하기입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말을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다섯째, 질문하기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 개방형 질문을 실시합니다. 듣기 주기에서 질문이 점선인 이유는 앞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질문하기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부간 사랑의 언어 이해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의사소통 기술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랑을 구사하는 언어는 신체 접촉, 인정의 말, 시간, 선물, 봉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에 맞춰 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하기 5단계는 감각정보 묘사하기, 생각 표현하기, 감정 나누기, 소망 이야기하기, 행동 진술하기의 5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의 5단계는 주의 기울이기, 인정하기, 정보 요청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부부간 관계의 질을 높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 관계의 성숙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과거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헌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수반된 부부 생활은 부부 각자의 성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사랑의 언어에 대한 기술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기원하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